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추운 겨울을 광장에서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외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의 힘으로 어렵게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석방이 손쉽게 이뤄지자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 속에 다시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두 분의 시민분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겨울을 지나 봄 기운이 만연하지만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또다시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소에서 일찍 퇴근하고 왔습니다. 하도 우라통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와서 떳떳하게 웃고 그런 모습이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맥없이 놔준 검찰 행태를 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나라를 전쟁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을 준 그런 내란 주범이 석방되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검찰 개혁이 한 번 더 제대로 돼야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대통령 석방 이후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은 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가 이렇게 석방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옥중 편지를 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고 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헌재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와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폭도들의 기세가 더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들을 가만둔다면 이 나라는 폭력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됩니다. 파면 촉구 집회도 매일 저녁 이어져 왔는데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석방으로 집회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검찰의 법적 권리,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요. 즉시 항고권은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고 위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결정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한다고 비판받아온 그동안 검찰 행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온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법무부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 항고 제도는 유신의 잔재라는 논리도 끌고 왔습니다.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잇따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서부지법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해소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재판부가 다시 문제 삼았다면
다시 판단을 요구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문제 제기 없이 윤 대통령을 그냥 석방하라고 한 겁니다. 즉시항고권 위헌 논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 모두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안들입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풀려나자 극렬 지지자들은 더 노골적으로 헌재와 재판관들을 노리고 있죠. 국가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 설계도면까지 유출됐는데 경찰이 그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작성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기세 등등해진 극렬 지지자들에게 다시 헌법재판소가 표적이 됐습니다. 헌재 해산! 탄핵 각하!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는데도 정광훈 목사는 대놓고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에 날려버려 한 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탄핵 인용 시 집에 오는 길에 사망이라며 헌법재판관을 노리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국가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의 층별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까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를 설계한 건축사무소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도면 10여 장이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에 노출돼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도면을 모두 삭제했는데 경찰은 해당 도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60여 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8곳으로 쪼개 서울 지역 경찰서장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캡사이신과 120cm 길이 경찰봉 등을 투입할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에 차벽을 둘러싸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위험물질이 있는 주유소와 공사장에 대한 시위대의 접근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뇌부는 내란의 우두머리 피고인을 석방했지만 내란 세력의 행적인 비화폰 관련 사실은 오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비상겸 선포 전 국방부가 체포한 사람들을 수사할 예정이던 부서에 비화폰을 대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감청과 녹음이 방지되는 비화폰은 비상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지휘관들의 연락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 국방부는 안보폰 예비 물량 준비가 필요하다며 육군 안보폰 50대의 관리자를 국군 지휘통신사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2주 뒤 이번엔 육군 안보폰 139대의 관리자를 통신사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통신사에 모인 안보폰은 총 189대.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엄을 일주일 앞두고 계엄을 직접 지휘한 국방부의 40대, 합참에 15대가 지급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인 ADD에 각각 17대, 9대를 보냈고 50대는 예비로 남겨뒀습니다. 가장 많이 나눠준 곳은 수사단이었습니다. 국방조사본부 수사단과 육해 공군, 해병대 수사단까지 총 58대가 수사 담당 부서로 흘러갔습니다. 조사본부 지구수사대장 등 소령급 수사관과 4급 군무원들까지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선관위원들을 체포, 구금, 그리고 수사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충분한 의혹이 있다.
국방부는 이미 비화폰을 확대 보급 중이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0대가 많은 비화폰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육군이 쓰던 안보폰까지 걷어 나눠줘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는 오물풍선 낙하 등 국방 현안과 군 수사정보 외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지급이었다며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물풍선이나 군사 기밀을 다루는 직책자들이 아닌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주 전에 대거로 관리 전환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비화폰 재배치가 비상계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 씨는 자신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 보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선 검사들도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혼란에 빠졌지만 대검은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명태균 씨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명 씨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 만큼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전국의 피의자들, 피고인들,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망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고검 소속 검사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야 검찰 구성원이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일선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목포지청 검사는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명확한 실무 지침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계속 다퉈야 할 문제라며 일선청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본안재판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다른 내란 혐의자들은 구속 수감돼 있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석방된 셈이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